안녕하십니까? 화장품 제조 공정론. 오늘이 12주차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실제 강의는 3.1절 휴일하고 지난주 명경대전, 그래서 결강이 있어서 오늘은 12주차임에도 불구하고 11강이 되겠습니다. 먼저 11-1강. 이번 11강 전부 통틀어서는 우리가 화장품 제조 기계 및 장치. 이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화장품 제조 공정 및 기계 장치. 이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또 들기는 해요. 오늘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그런 설비들, 또 장치들, 이런 거와 관련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 11강에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다룰 내용들은 우리가 앞에서 화장품의 주요 공정, 화장품 제조 공정에 있어서 주요 공정이라고 하는 공정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첫 번째가 가용화, 두 번째가 유화, 세 번째가 분산. 이렇게 세 개의 공정이 크게 보았을 때 주요 공정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 물론 여기에 추가적으로 바로 에어로졸 공정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추가를 할 수도 있을 테고, 그 이외에도 부수적인 여러 가지 이제 공정들이 있겠지만, 크게는 가용화, 유화, 분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고요. 바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룰 것들이 유화 관련 장치, 유화 공정에서 다루게 되는 그러한 이제 장치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테고, 두 번째로는 분산과 관련된 장치. 분산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액상 혼합물을 단순하게 혼합하는 경우도 액체 분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분산과 관련된 장치, 특히 이제 액상의 분산 혼합과 관련된 장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고체 혼합 관련 장치. 고체 혼합 관련 장치라고 하면은 이제 고체의 분산을 포함하는 그런 공정을 같이 다룰 테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기계적인 분리 관련 장치예요. 기계적 분리 관련이라고 하면은 특히 고체 입자를 갖다 다루는 경우에는 고체 입자를 갖다가 조금 더 미세하게 분쇄를 한다라든가, 또는 분쇄된 다양한 종류의 분말들, 분말상의 입자들을 갖다 혼합을 한다라든가, 그와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특히 이제 고체 입자, 분말 입자를 포함하는 이런 제품인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공정 중에서 압축을 해서 성형을 하는 그런 형태의 제품들, 이를테면 케이크 형태라든가, 또는 립스틱, 스틱 형태의 립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압축이나 성형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저장 및 충전 장치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충전 및 저장 장치가 오히려 맞겠죠, 그렇죠? 충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장하는, 또는 이제 포장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테고요. 일곱 번째가 포장 및 기타 요 화장품 제조 공정에서 필요한 그런 장치들을 같이 한번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화장품 제조 공정, 우리 처음에 우리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라고 할까요? 화장품 제조 공정과 관련된 이제 서론 시간에 이제 같이 다루어 보긴 했지만은요. 바로 화장품의 제조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었던 주요 공정인 가용화, 유화, 분산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공정들로 대부분의 제품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종류이면서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는 그런 이제 공정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밀크로션, 즉 유액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크림 제품을 갖다 만드는 이러한 공정들은 사실 둘 다 유화 공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처음에 이제 각 성분들에 대한 이제 칭량이 이제 표현이 되겠죠. 여기서 제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다른 어떤 그 설명 자료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잘못된, 그릇된 표현을 갖다 이제 좀 쓰기는 하는데요. 바로, 각 성분의 양을 갖다가 측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재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혼합하고자 할 때, 그때 양을 갖다가 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다가 정확한 명칭으로는 칭량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한자로 표현을 할 때, 한자에 평평할 평자가 칭에 들어가 있어요. 벼화변에 평평할 평자로 쓰거든요. 근데 이것을 평량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양을 평가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아마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요. 평량이 아니라 칭량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평량은 어디에 봐도 국어사전에도 없어요. 그래서 칭량이 맞는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각 어떤 원료들, 재료들을 갖다가 그 양들을 갖다가 이제 재서 그래서 이제 칭량을 한 다음에 그 칭량한 것을 이제 혼합기에 집어넣어서 혼합을 하고 그리고 분산 융화를 갖다 이제 시키게 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유상이라든가 또는 수상 이런 원료들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유화를 하고 유화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실험이라든가 또 제조 공정에 대한 이론을 갖다가 통해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특히 이제 유상인 경우에는 고체상인 그런 이제 유상 물질들이 있죠. 예를 들면 비즈왁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조금 가온을 해가지고 이제 녹이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분산 유화를 갖다 이제 시키게 되고 유화 공정을 갖다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온도가 높으니까 다시 이제 실온까지 떠들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냉각 공정을 갖다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이제는 이제 충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포장 마무리하는 그런 형태로 유화 제품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 이제 토일렛 워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용화 제품들이죠. 이를테면 이제 스킨 토너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가용화 제품들인 경우에는 유화 공정을 거치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는 주로 수상과 알코올상으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원료들을 갖다 이제 혼합을 하는 공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요 공정이기 때문에 처음에 원료를 칭량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유상과 알코올상 물론 이제 거기에 어떤 이제 유용한 물질들 기능성을 가진 물질들을 갖다 이제 같이 집어넣겠지만은 그것들은 이제 혼합하는 여기서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액상 분산이죠. 액체를 갖다 같이 이제 골고루 잘 섞게 되는 그래서 이제 혼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혼합을 하면 거의 실온에서 조작을 하기 때문에 마무리가 돼요. 그것은 이제 충전을 하고 그리고 포장 마무리하는 이런 단계를 갖다 이제 거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고형 분말들, 고체 분말을 다루는 그런 이제 분산 공정에서는 주로 이제 처음에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고체 분말을 다루는데 균일하지 않은 경우에 고체 입자들이 균일하지 않거나 조금 더 혼합 효율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 이제 분쇄를 하게 되죠. 미세한 원하는 크기의 입자로 이제 분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분쇄가 된 각종 입자들을 갖다 이제 혼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혼합한 상태로 이제 성형을 갖다 이제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트윈 케이크 같은 경우, 그런 제품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혼합을 이제 하면 혼합한 후에 이제 성형을 하게 되죠. 틀에다 찍는단 말이죠. 동그란 형태라든가 또는 네모 형태라든가 그런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성형 접시라고 하는 데다 이제 찍어서 그래서 이제 만들게 그 형태를 갖다 잡게 되고 그리고 케이스에다가 이제 충전을 시키는 그리고 포장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을 갖다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틱형 제품이긴 하지만 우리가 립스틱 같은 경우는 이게 유화 공정도 들어가게 되고 또 분산도 들어가게 되고 또는 성형도 들어가게 되고 뭐 다양한 공정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칭량한 후에 혼합을 하게 되고 또 이 과정에서 이제 유화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분산 유화를 갖다 이제 거치게 되고, 예, 분산 유화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유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온도를 떨어뜨려서, 예,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분산 유화를 시킨 다음에 다시 이제 상온까지 냉각을 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성형을 하고, 그리고 충전을 한 다음에 포장 마무리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이러한 공정들로 화장품이 이제 제조가 되게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화장품 제조 공정들을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그 장치 형태로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갖다 같이 또 살펴본다면은, 화장품의 제조 장치는 주로 내용물을 제조하는 제조 장치.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이 경우를 갖다가, 예, 1차 제품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1차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2차 공정이 성형 및 충전 포장이 2차 공정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내용물을 제조하는 제조 장치와 성형, 충전, 그리고 포장으로 이루어지는, 예, 2차 공정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내용물을 제조하는 제조 장치에는 메이크업을 갖다가, 메이크업 제품들, 색조 화장품을 갖다 제조하기 위한 분체를 다루는 분쇄기를 포함해서, 또 이 분쇄된 이제 분체들을 갖다 같이 잘 섞기 위한 그런 이제 분산이라든가, 또는 크림이나 유화 공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혼합을 잘 하기 위한 공정은 이제 분산 유화가 된다고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분산 혼합을 시키는 거죠. 유화 과정에서. 그래서 유화, 그리고 냉각, 이런 공정들을 갖다 거치게 되고요. 성형에는 이제 립스틱 등의 스틱상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으로, 요즘은 이제 전자동으로 그런 과정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파운데이션이라든가 또는 아이 컬러라든가 이제 눈 제품들이요.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이제 프레스 성형기를 통해서, 그래서 또 이제 형태를 갖다가 우리 예를 들어서 파운데이션의 경우에도, 고형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레테, 그렇죠? 원형이라든가 또는 사각이라든가 또는 삼각이라든가 뭐 다양한 유형의 이제 뭐랄까 용기가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프레스 성형기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제품을 갖다 만들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화장품의 제조 장치의 형태를 갖다 본다면, 그래서 유액을 만드는 유화 공정이냐, 또는 가용화 공정이냐, 화장수를 만드는, 또는 이제 고형 분말을 다루는 분산 제품이냐, 또는 립스틱 제품이냐에 따라서 그때 사용하게 되는 것들이 혼합기, 분쇄기, 또는 분산 유화기, 냉각기, 성형기, 충전기.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제조 공정 장치를 갖다 이제 열거한 그런 형태로 표현을 한다면, 유화 공정인 유액, 로션이나 크림 같은 경우에는 혼합기, 분산 유화기, 냉각기, 충전기, 이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질 테고요. 화장수의 경우에는 혼합, 그리고 충전, 이런 형태일 테고요. 그쵸? 고형의 분말을 갖다가 주로 이제 다루게 되는 고형 분체 제품인 경우에는 혼합, 분쇄, 그리고 이제 성형, 충전. 물론 고형 분체인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요 유화 공정을 갖다가 다루기도 해요. 특히 유화 공정을 갖다가 이제 다루게 되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립스틱 공정이죠. 그래서 립스틱 공정의 경우는 그래서 혼합,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분말을 갖다 잘 분쇄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또 분쇄도 씁니다. 예. 반드시 뭐 안 쓴다는 얘기 아니라, 예. 분쇄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적용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분산유화, 그 다음에 냉각, 성형, 충전, 예, 전부 거의 전 공정이 이 립스틱 공정에서는 이제 적용하게 되는 그런 유형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제일 먼저 유화형 화장품, 예, 유화 제품을 갖다가 만드는 그런 이제 제조 장치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유화 공정들의 경우 유액이 되든 또는 크림이 되든,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유상,
유상 탱크가 따로 있고요. 또는 이쪽에 이제 수상 탱크가 또 따로 있죠. 유상과 수상은 별개의 탱크에서 유상과 수상의 원료를 갖다 잘 혼합을 하게 되죠. 유상은 유상대로 또 수상은 수상대로 혼합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수상을 갖다 이제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유상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OW형 유화 제품을 갖다 이제 보통 하게 되는데 그 제품을 갖다가 같이 수상과 유상을 집어넣는 유화조에서 이제 그 공정을 갖다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바로 유화 공정에는 그 안에 이렇게 이제 혼합을 잘 해주면서도 미세하게 이제 그 분쇄를 하게 되는 소위 이야기하는 호모게나이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잘 혼합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패들이라고 하는 배풀 또는 패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렇게 안에 이제 장치가 되게 되죠. 이 경우에는 특히 유화 공정 중에서도 진공을 걸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공정을 갖다가 유지하는 이제 그런 유형이고요. 이러한 형태의 장치가 조금 전에 있었던 그런 공정도를 보인 그런 장치가 진공유화 장치로서 바로 유상과 수상 그리고 메인 탱크로 이루어지는 메인 유화 탱크로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의 기본 구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현장에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고 또는 뭐 연구소에서 연구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의 그런 어떤 상황을 갖다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테고요. 자, 이렇게 진공유화 장치가 있는가 하면 그 안에 유화 장치의 안쪽에 교반 날개와 그리고 이제 또는 이제 뭐라 그럴까 호모 믹싱하는 균질 혼합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날개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러한 형태의 이제 교반 날개를 갖다 가지고 있고요. 또 균질 혼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이제 보통 많이 쓰는 형태지만은 사실 실험실에서는 이렇게 교반 날개는 없지만 균질 혼합하는 저 끝에 저렇게 호모 믹싱하는 부분에 그런 이제 유화 호모게나이저 팁들이 끝에 이제 저렇게 달려 있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린 것이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맨 왼쪽에 있는 저렇게 뭐라 그럴까 호모 믹서의 형태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밖에 어떤 하우징이라고 하는 것과 안쪽에 있는 호모 믹서들이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미세하게 이제 분쇄가 돼서 입자를 갖다가 미세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로 이제 되어 있고요. 조금 더 다양한 그런 이제 호모 믹서용 교반 날개들 이런 날개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암수 형태의 구조를 갖추고 밑에 이렇게 이제 톱니바퀴식으로 되어 있고 위쪽에 있는 날개가 이제 그 교반 날개가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아주 미세하게 분쇄하는 그런 형태의 여러 가지 유형을 갖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화 공정에서는 중요한 것이 호모 믹서용 교반 날개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유화를 하긴 하는데 저렇게 어떤 탱크 형태가 아니라 연속형으로 유화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형태를 갖다가 이룬 그런 장치들도 있는데 바로 파이프라인 형태의 믹서예요. 그래서 수상과 유상이 별개로 들어가지만 그 안에서 이제 헬리컬 형태의 이렇게 나사 형태의 그런 이제 프로펠러 형태의 나사로 되어 있는 것들이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밀고 하면서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저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파이프라인 형태의 믹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연속 공정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이제 그러한 장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 믹서의 형태는 연속적으로 교반을 하고 그리고 원료 탱크로부터 이제 파이프라인 믹서에서 교반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것을 갖다가 다시 이제 보관 탱크라든가
이렇게 이제 옮겨지는 유형이 있을 테고요. 저거는 이제 요 안쪽 파이프라인 믹서 안에서 이제 혼합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요거는 원료 탱크와 파이프라인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다시 순환을 하는, 예. 적절한 정도의 유화 교반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순환을 하고 그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밖으로 빼내는 그러한 형태의 요거는 외순환 교반 형태를 갖다가 이제 이루기도 하고요. 이런 형태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형태로는 저렇게 원료 탱크가 각각 수상, 유상 또는 알코올상이라고 한다면, 그쵸? 예, A, B, C 형태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같이 파이프라인 믹서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혼합이 되면서 연속적으로 만들어진, 그쵸? 제조가 된 것들을 갖다가 저렇게 밖으로 다시 저장 탱크로 보내는 그러한 형태의 복수액을 갖다 연속 교반하는 이런 형태의 제조 장치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파이프라인 믹서들이 존재한다. 또 그런 어떤 이제 조합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유아용 제품을 갖다 이제 봤지만은 여기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흑백으로 좀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조금 불편할 텐데요.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세정 공정까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반자동이에요. 그래서 유상 혼합 탱크, 또 수상의 혼합 탱크, 그리고 유상과 수상을 갖다가 같이 섞는 메인 유화 그 혼합기, 그렇죠? 메인 유화 탱크 이런 것들이 이제 별개로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단계별로 어떤 이제 반자동으로 하나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가 가기 전에 뭐 이제 청소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세정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하나의 단계가 끝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다 세척이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장치의 형태이고요. 예, 이러한 장치들이 이제 있는가 하면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유화 제품 중에서 특히 최근에는 유화 제품 중에서도 이제 나노 사이즈의 아주 미세한 마이크로 사이즈 이하인 나노 사이즈의 그런 이제 제품을 갖다가 만드는 그런 이제 유화 화장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시중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바로 나노 유화 장치예요. 나노 유화 장치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압력에서 혼합을 하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럴까 조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거의 이제 나노 사이즈가 되게 되면은 유화는 유화인데 유화 제품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약간은 이제 흰색을 갖다 띠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빛이 통과하지 못하고 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커다란 미셀 입자들에 의해서 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희게 보이는데 요 고압 유화형 나노 유화 장치인 경우에는 그 하나의 미셀이 나노 크기 정도를 갖다 이루기 때문에 흰색이라기보다는 한 불투명한 색 정도 뭐 그런 정도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액체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물론 유화라고 하더라도 이제 마찬가지 액체긴 하지만요. 유화의 경우에는 이제 크림상도 있고 또는 로션처럼 이제 그런 상도 있게 되는데 똑같은 유화인 로션이라든가 크림의 형태를 갖다 띈다고 하더라도 그 입자들 유화 입자가 굉장히 작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마치 유체처럼 우리가 다뤄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플루이드처럼 만들었다 그래서 플루이다이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플루이다이저 같은 경우 굉장히 고압이 가해지는 그런 장치들이 저기에 들어가 있어서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게이지가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고압 게이지가 표현이 되어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압력으로 지금 조작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플루이다이저에 또는 나노마이저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이제 제품들의 형태를 갖다가 같이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제품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제 유화 제품을 갖다가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액체 분산형 화장품. 이 경우는 아까 제가 모두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액체 분산형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우리 가용화 제품들, 가용화 제품에 이제 해당이 가용화 제품을 갖다 제조하는 그런 공정에서 이제 주로 이제 다루게 되는 그런 장치들이고요. 주로 가용화 제품의 경우에는 수상과 알코올상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이제 어떤 기능성이라든가 유용 성분들 갖다 같이 이제 포함시키는 그런 공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서 공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액상 혼합, 액상의 분산 혼합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산 장치의 대표적인 그런 형태는 혼합이 주가 되기 때문에 소위 이야기하는 이런 이제 디스퍼 믹서의 어떤 이제 이 교반 날개가 이렇게 톱니바퀴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들이 이제 주로 사용이 되고요. 그때 이제 반응기 내에서 탱크 내에서의 어떤 그 액상 물질들이 이제 혼합되는 그런 형태는 이제 저렇게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저런 그 유형으로 이제 혼합이 이루어지게 되죠. 요 분산 장치에서 사용이 되는 그런 이제 교반 날개의 유형의 경우에도 조금 앞에서 봤었던 호모 믹서, 균질기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고 있고요. 여기는 약간 이제 프로펠러형이라고 그럴까? 한쪽이 톱니바퀴형은 있긴 하지만 어떤 미세한 유화 입자를 갖다가 다시 미세하게 분쇄하는 그런 공정들은 거의 드물게 되고요. 이렇게 혼합이 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산 장치의 대표적인 교반 날개의 형태를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주로 오른쪽에 그쵸? 축을 갖다 따라서 내려온 것이 교반 날개가 디스퍼형 믹서가 이제 달려 있고, 그쵸? 이제 왼쪽도 이제 혼합한 그런 형태로 다뤄지는 거죠. 이게 3축 복합형 교반 날개 그래가지고 이제 3축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 그 다음에 좌우에 또 다른 축들이 있어서 혼합이 되면서 그러면서 액체가 분산 혼합이 잘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유형들이 분산 장치에서 이제 많이 쓰여지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형태로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실험실에서 주로 많이 쓰는 이제 호모 믹서의 형태를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실험실에서 많이 쓰는 그런 이제 뭐 분산 교반이랄까요? 교반 분산이랄까요? 혼합을 주로 목적으로 하는, 액체 혼합을 주로 목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이죠. 이제 디스퍼 믹서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실험실에서 이제 주로 보시는 것처럼 사실 헤드의 형태가 이렇게 디스퍼 형태의 임펠러를 가지고 있느냐, 즉 날개를 갖다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저것이 호모 믹서 형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것은 교환을 해가지고 이제 쓰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이 실제 이제 실에서도 이제 많이 쓰이고 또 액체를 갖다가 이제 분산 혼합시키는데 많이 쓰는 그런 형태의 장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액체 분산 화장품의 제조 장치에는 그래서 아주 미세한 그런 유화 입자의 형태 또는 밑셀을 갖다 만들 필요가 없고 주로 혼합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교반 날개들이 저렇게 혼합의 효율적인 그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프로펠러 혹은 스크루 이런 형태의, 그 다음에 이제 디스퍼형 날개, 그쵸? 바람개비 형태라든가 대부분 이제 이렇게 패들의 형태도 있기도 하고요. 또 방언 형태로 되어 있는 뭐 이제 저런 유형도 있고요. 대부분 이렇게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그런 이제 교반 날개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요 분산 혼합기의 대표적인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가용화 공정에서 쓰이게 되는 액체의 분산 혼합과 관련된
그런 이제 장치들 이런 것들을 갖다 살펴봤는데요. 탱크라든가 이런 경우는 앞에서 유화 공정에서 살펴본 그런 이제 탱크 형태를 갖다 이제 주로 띄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갖다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고체 분말을 갖다 다루는 그러한 이제 장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시간이 꽤 지나서 잠시 쉬었다가 2교시의 고체 분산 관련 장치는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